자, 생활과 윤리 이제 기출 분석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윤사는 좀 난이도도 어렵고 할 게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한 10시간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생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는 새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애들이 당황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나왔던 거를 재탕하는 건 아니고 다시 이제 조금 연계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2017년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생님 교재에 있는 내용 생윤 교재가 좀 자세하기 때문에 쭉 잘 풀 수 있고요. 그다음 비문학식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비문학식으로 풀어야 돼. 그거를 이제 암기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안 나오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안 풀어도 된다. 자, 6번부터 보면은 자, 이런 주제 쉬운 거죠. 이칠 권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들 위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배타적이라는 말이 이제 생윤에서 많이 나오죠. 배타적이라는 말, 관리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사용권, 배타적 관리권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중요한 건 딴 건 몰라도 돼요. 관리권, 사용권 몰라도 되는데 당연히 뭐 관리하거나 사용할 그런 거겠죠. 배타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배타적은 이제 그거죠. 타인이나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성격의,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알겠죠? 어떤 게 나오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환경윤리, 좀 옛날 문제여가지고 조금 허접하긴 한데, 자, 여러분들 이제 갑 같은 경우에 이제 레건입니다. 자, 삶의 주체 나온 거 레건인데, 이제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에는 동물까지 포함이 되죠. 일부 동물. 근데 이제 동물을 보호하자, 이거는 이제 싱어랑 같은 입장이지만, 이제 공리주의를 특히나, 이제 이게 잘 시험에 안 나왔지만, 자, 공리주의를 비판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특히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가지고 사회적 이익, 유용성,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동물 보호를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레건은 동물들이 갖는 도덕적 권리는 이거랑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정하다 보면,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싱어는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동물을 뭐 실험하거나 그런 게 유용성을 가져오면 이제 또 조건부로 허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랑은 이제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주체들은 어, 쾌고 감수 능력 있죠. 이제 이게 7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7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일 뿐.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약간 테일러처럼 약간 목표, 삶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넣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제 빼서 이제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빼고, 생유는 자, 12번. 자, 요거는 오랜만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데, 이제 을은 칸트죠. 예, 을은 칸트인데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사실 갑 입장에서는 쉽게 풀려요. 베카리 입장에서 쉽게 풀리는데, 을 입장에서도 애들이 조금 헷갈려요. 특히 2단 때문에. 수단만 보고 애들이, 그러니까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애들이 이거 보고 그냥 칸트 입장에서 X를 치는데, 그 조심하셔야 돼요. 칸트가 말하는 그거는 그 수단을 반대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형이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수단만 보고 틀린 게 아니야.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위한 한낱 수단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고,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에 따른 보편화된 이거는 이제 그 공리주의나 유용성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냥 잘못했으면 죽어라, 이게 공적 정의다. 이거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하는데, 이거 은근 애들이 많이 헷갈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옳고 그름이 갈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고, 자, 옛날 문제는 솔직히 생각이 좀, 이때 문제 좀 좋긴 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하면 난이도는 솔직히 쉽죠. 자, 18번. 이거 좋은 문제다. 이 당시에 이제 갈퉁만 혼자 출제했는데 이건 내용은 쉽죠. 선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3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폭력은 전쟁, 살인만 폭력이 아니라 빈곤, 인권침해. 그러니까 이게 갈퉁이 말하는 폭력의 정의예요.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된 상태도 폭력이다. 3번 맞고. 5번,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이거 틀린 선지인데 이거 딱 한 번 출제됐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반대급부로, 당연히 이제 이게 틀린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틀린 이유는
공인된 폭력도 있고요. 합법적인 폭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공권력이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이 폭력을 휘둘렀다. 이거 경찰이라는 건 여러분들 국가에서 공인한 거죠.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위 진압하는 거 이런 건 합법적 폭력이죠. 근데 어쨌든 폭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쌤 생각에는 혹시나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 공인되고 합법적인 폭력도 존재해요, 알겠죠? 경찰 혹은 약간 5.18 때 군인들이 진압한 거 이것도 폭력인데 이제 다 이거에 들어가죠, 그렇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가려놓은 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그냥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빗금 친 거랑 취소 표시한 거랑 그런 거는 다 빼시면 돼요. 옛날 문제는 좀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다음에 8번. 자, 옛날엔 또 이렇게 나왔었네요. 이제 롤스 노직 분배적 정의입니다. 자, 이때부터 슬슬 조금 롤스 노직 난이도가 조금 확 올라가긴 했었는데, 자, 3번 볼게요. 이것도 딱 한 번 출제됐거든요. 자, 3번 이제 병은 이제 롤스고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이제 절차적 정의관을 말하는 거죠. 사회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노직 롤스가 말하는 사회관, 사회란 사회 자체가 여러분들 이 그 협동 선생님이 맞죠? 롤스가 말하는 사회는 협력과 갈등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상호 서로 이익을 얻게 나 혼자 자급자족 못해요. 절대. 이게 윤리에서 보는 사회 사상가들은 기본적인 관점이 사회에서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없고 자급자족 할 수가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상호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협동 체제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도 결국은 이거를 위한 상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의로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약간 이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4번.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저번에 이제 옛날에 롤스 고난도 할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뭐 갑과 병 갑은 쉽게 노직은 쉽게 풀리고 이제 병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선천적인 유불리 태어났더니 우리 집은 나는 재벌 딸로 태어나고 나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고 이거 선천적인 유불리 유리함과 불리함이죠. 이거를 아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이거는 계속 발생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은 모두가 똑같은 집안에서 태어날까요? 아니죠. 누구는 또 재벌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거예요. 이거를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 이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제거할 수는 없으니 정의로운 분배, 정의로운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줄이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0으로 만들자랑 그러니까 제거는 10의 정도를 0으로 만들자라는 거고 줄이자. 경감은 감소시키다 이거죠. 10 정도 불평등의 지수가 10이면 이거를 한 이 정도로 줄이자.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되게 섬세하게 읽어야 될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력 평가에서는 이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을 거예요. 경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3번 해외 원조고 을은 이제 피터 싱어입니다. 자, 피터 싱어는 자, 공리주의자죠.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직접 죽칼 들고 찾아가서 직접 찔러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에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둔다. 직접 죽이는 거랑 죽게 내버려 두는 거랑 차이가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뭐 사람마다 하는 거는 뭐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피터 싱어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게 이걸 이제 부작위라고 해요. 작위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거고요. 부작위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 용어인데 내가 자기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의도를 갖고 죽인 거고 이거는 내가 의도는 안 했는데 실수로 내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어. 이걸 이제 부작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용어도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자기 부작위 약간 선생님이 좀 쉽게 말하면 자귀라는 말 좀 어려우니까 위를 인위적이다 할 때 그 위자로 했어요. 내가 의도를 갖고 인위적으로 하다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내가 무관심해서 죽게 내버렸다? 이것도 결과론적인 입장에선 물론 똑같진 않지. 의도적으로 죽인 거랑 뭐 무관심해서 죽인 거랑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나쁜 거다. 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싱어가 결론을 이렇게 하죠. 이거를 고려해서
원조를 하자라는 걸로 가죠. 그러니까 기아의 원인은 뭐 인구 과잉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이제 없어서 그런 거고, 너네가 무관심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자. 이제 이런 얘기 알겠지? 이것도 아직 시험 출제는 안 돼. 모의 평가나 수능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6번은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하지. 규칙 공리주의가 딱 한 번 이때 출제했거든. 그러니까 모의 평가에서 딱 이때 출제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규칙 공리주의보다는 선생님이 요거 공리주의 입장에서 그냥 규칙 공리주의도 공리주의잖아. 요게 좀 중요해서 이것도 이제 한번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틀린 선지야. 가능한, 그러니까 공리주의 입장, 그냥 규칙 공리주의는 뺄게. 그냥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가능한 행위, 다른 행위만큼의 선을 산출하도록 말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왜 틀린 거지? X예요. 그 이유는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요 되게 언어가 생겨요. 만큼의, 이거는 그 만큼의, 그러니까 이병천이 점수 맞은 만큼 너도 점수를 받으려면, 이병천이 예를 들어서 90점을 받으면은 너도 그만큼의 점수 똑같잖아. 이만큼의 이익과 선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이익이죠. 최대. 그러니까 이병천이 90점을 받았으면 공리주의는 너는 최대의 이익, 최대의 선을 결과적으로 산출해라. 즉 너는 이병천이랑 똑같으면 안 되겠죠? 이거 구성을 해볼까? 95. 최대한의 더 점수를 받아라. 이래서 틀린 거야. 되게 이것도, 그래서 출제했을 때도 이거 사실 선생님들이 조금 오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만 나오고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규칙 공리주의 입장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공리주의 입장이에요. 이병천만큼의 선을 산출하도록 산출하도록, 그게 아니라 이병천보다 더 큰 점수를 산출하도록.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지? 또 알아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뭐 공리주의는 이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뭐 쉽죠? 네, 쭉 갈게요. 네, 이거 다 별거 아닙니다. 자, 8번 시민불복종이네요. 자, 이때 이제 이게 처음 나왔어요. 니은, 이제 을은 롤 쓰고, 니은 볼게요.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행위다. 이게 이제 그 당시 2017년 수능 오답률 1위를 찍었던. 이게 왜냐면 지금은 애들 다 공부하는 건데 이때 처음 나왔거든. 그래서 애들이 법에 대한 충실성 이걸 몰라가지고 틀렸어요. 자, 정답은, 자,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정치적 행위라서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자, 그리고 법에 대한 충실성은 여러분들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이 아니고 이제 법에 대한 충실성을 지켜야지. 이미 시민불복종이라는 말 안에 법에 대한 충실성에 대한 인정, 이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에 대한 나는 선생님이 이제 법에 대한 충실성을 지킨다는 건 내가 담임 자체는 인정하고 담임의 일부 그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라고 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나는 혁명이 아니고 시민불복종을 한다. 왜? 나는 법에 대한 충실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야.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야. 중요해. 이것도 낚시 걸 수 있어요. 법에 대한 충실성을 한 가지만 지킨다고 법에 대한 충실성이 아니야.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처벌 감수. 또 뭐 있었지? 처벌 감수. 갑자기 헷갈리네. 공개성.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공개성.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 조건이라고 보다는 이거는 이제 처벌 뭐지? 처벌 잠깐만 헷갈려. 비폭력성. 이거는 이미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 안에 내포한 이 시민불복종의 그냥 자체 성격이에요. 이거를 지켜야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 약간 출제 예언하면은 이 법에 대한 출성은 이미 나왔고, 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뭐 이것만 지키면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따른 거다. 아니야, 틀린 거야. 이거 다 지켜야 돼. 세 가지야. 알겠지? 세 가지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다 외우진 말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를 세 가지 다 지켜야지. 이거를 인정하면서 나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 좀 출제 예언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10번. 자, 우리 윤리 과목에서 또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냥 환경윤리도 그렇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사용제도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생명권. 생명에 대한 권리죠. 생명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어떠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권리. 그러니까 생명권을 지켜준다는 거는 타인이 이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동물의 생명권이면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지 않을 그럴 권리, 소극적 권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생명권이라고 하면 얘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생각 생명 보호와 관련된 권리, 함부로 생명을 뺏으면 안 되는 그런 권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3번은 이건 뭐 정약용은 할 건 아니고 용어. 자, 면책은 여러분도 아시죠? 알라나? 자, 줄임말이죠. 책임 면제 줄임말이 한자어. 책임 면제. 책임 면제 알겠죠? 이것도 사실 뭐 다 여기 막 지금 정약용 뭐 공직윤리 말고 다른 데서도 쓰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책임 면제. 그러니까 뭐 도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면책. 오케이? 봉공은 이건 우리 교재에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뭐 공공을 위해서 봉사할 때 봉이 알겠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거는 뭐 정약용에서만 많이 쓰이지. 좀 특이한 한자어 빼고 오케이. 끝. 자, 그다음에 17번은 이거는 이제 좀 옛날 문제여가지고 갑타상관은 뺐고요. 을은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을은 이제 요나스인데 자, 옛날 요나스 문제 되게 좋았던 거 많았었는데 이제 요나스 3번 인류가 존속해야 된다. 현세대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포함되죠. 인류는 존속해야 된다. 이게 사실 그 자연 보호의 이유죠. 자연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유나스가 자연 보호를 얘기한 건 자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보존되어야지 인류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존속해야 한다. 이제 보면은 그냥 무엇 한다죠. 앞에 조건문 없죠. 무엇 하면은 존속해야 된다. 존속하라 이게 없이 그냥 인류는 존속해야 된다. 딱 이러고 끝나죠. 무엇 하라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 이거 조심해야 돼. 조건적 아니야. 무조건적인 그게 무슨 명령이야? 정언 명령. 칸트랑 공통점이랑 잘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적 명령이고 칸트랑 마찬가지로 그냥 무엇 하라라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없죠. 어찌됐든 근데 가언 명령이든 저언 명령이든 뭐야? 명령의 형식이 알겠지? 좋은 명령이든 나쁜 명령이든 어떻게 공통점 뭐야? 명령이잖아. 좋다 나쁘다 떠나서 명령이잖아.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알겠죠? 좀 자세히 이것도 아마 이때 한 번 처음 나왔을 거야. 마지막으로 나왔어. 이거 요나스의 정언 명령 물어본 게 선제에서 물어본 게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 다 뭐 쉬운 문제들이고 자 12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또 보죠. 12번 이제 시민불복 중에서 롤스 문제에서 양심 나올 때 이거는 너네 계속 헷갈릴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뭐 보충 수업 할 때도 했지만 양심만 나오고 무조건 X 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갑은 이제 소로우죠. 얘는 양심 강조하지. 근데 게다가 양심이 시민불복 중에 근거야. 오케이? 근데 롤스는 양심이 근거는 아니야.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근거에서 시민복종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하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는 양심적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심적인, 그러니까 의도가 양심적인, 그러니까 목적이 양심적인 이제 그런 양심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랑 엮어가지고 물어봐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지만은 롤스에서 요 근거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양심적인 민주 시민의 행위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알겠죠? 롤스 입장에서 틀린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14번. 자, 요즘은 생윤에서는 마르크스가 잘 안 나와요. 예, 마르크스를 잘 안 내고 윤서에서 내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볼게요. 자, 마르크스에게 노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1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내 생각과 이런 창의성 이런 거를 이제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가 이거지. 이게 이제 처음 제시문에 등장했지.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오케이?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막 기계처럼 일하는 그런 과정. 자연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의자라는 의자라는 게 생겨나려면 여러분들 인간과 자연물이 만나야 돼요. 인간과 자연물이 이렇게 만나야지, 이 관계를 맺어야지 얘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야, 사실 요 말은. 알겠죠? 이게 노동의 본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2번을 보시면 갑은 이제 칼뱅 베버거든요. 칼뱅 베버는 이제 구분할 필요 없다 했죠? 자, 2번을 보시면 이것도 되게 조심해요. 수단. 자, 뭐 칼뱅 베버는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단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과정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라고 보셔야 돼요. 수단, 도구. 이렇게 이제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윤에서 수단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부의 축적의 구원의 수단인 거는 이거를 하면은 이거를 통해 이 수단을 부를 축적을 통해서 이거를 얻을 수 있냐는 거잖아. 그치? 이걸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을 하면은 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거 되게 그럴 때 보이는데 청교도 입장에서 이거 구원 예정설 입장에서 틀린 거죠. 내가 부의 축적을 하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어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증표나 이제 그런 그 확인의 수단 이런 거면 몰라도 그냥 구원의 수단이라고 해버리면은 부의 축적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수단을 써가지고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헷갈리죠. 되게 헷갈려요. 조심하셔야 돼. 이건 선생님 좀 어렵다고 인정을 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하면 이건 틀리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번은 이때 이또 그지 같은 문제 하나 나왔네. 자, 일단 환경윤리고, 자, 갑은 이제 싱어죠. 이건 쉽죠? 자, 싱어 입장에서 자, 종차별주의만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등의 논리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고 이거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그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의 이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고 이거를 인간, 여자와 남자 혹은 흑인과 백인 이런 이제 이게 인류의 역사였죠. 인류의 역사. 이거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차별주의 반대죠. 갑자기 뜬금없이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 종들 간의 관계에서 이거를 적용하라는 거죠. 인간과 동물, 호모사피엔스와 동물이라는 종 간의 스페이시스라는 관계 안에도 이거를 적용. 이제 싱어 같은 경우에는 종의 이익이나 종의 고통 이런 거는 고려하지 못한다고 해요. 종은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어가지고 생물학적인 개념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에서 적용하는 거는 평등의 논리. 인간과 동물이라는 다른 종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이익평등 고려의 논리를 적용해라. 적용하지 않는 거는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약간 지 멋대로 하는. 왜 인간한테만 적용하고 얘 동물들한테 적용 안 해? 이거 되게 임의적이다. 너 진짜 약간 멋대로 약간 멋대로 한다. 왜 인간한테만 적용해? 약간 이게 싱어의 논리 알겠죠?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논리를 종들 간의 관계에선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용해야 된다. 이게 싱어의 논리 알겠지? 그래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제 좀 싱어에 얼마 안 되는 입장 중 그 제시문 중에 하나여가지고 소개를 했고요. 이 당시 아마 리을 선지가 되게 좀 헷갈렸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D가 누구냐? D가 어떻게 되냐? 자, D면 이게 지금 싱어, 레건, 테일러네요. 그 D는 선생님이 지금 갑과 을이니까 OOX고 싱어, 레건, 테일러죠. 자, 개체가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 만자라는 단어가 참 생활과 윤리에서 참 어려운 단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답과 오답이 막 갈리니까.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 여기 써놨지만 어디에 많이 붙는지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A 선생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싱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걸 충분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이거 필요 조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자, 볼게요. 싱어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 어떤 개체가 쾌고하면서 능력이 있어야만. 그렇지. 얘는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레거는 애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 자, 만약 선생님이 여기서 어디서 많이 문제 유기라고 했죠?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도덕질질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은 어디다 보내? 이것만 있으면 틀린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삶의 주체 조건 7가지가 있어. 이거 7가지 외울 필요 없어요. 쾌고 감수 능력이랑 뭐 이익 관심이나 뭐 이제 그런 것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자, 7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죠? 다 갖춰야지 삶의 주체 머시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 7가지 중에 하나인 쾌고 감수 능력을 반드시 지녀야만 돼요. 그쵸? 이 7가지 중에 7가지를 다 갖춰야지. 마치 그 어벤져스에서 인피니티 스톤 마냥 타노스가 그 핑거 스냅을 쓰려면 7개의 스톤을 다 모아야만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안에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 쾌고 감수 능력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 어떤 개체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7가지 중에 하나인 필수 조건인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도 싱어가 레건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이건 틀린 거야. 알겠지? 지녀야만 이건 맞는 거야. 알겠지? 어렵죠? 예. 이것도 그 당시에 되게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안 내더라고. 자, 테일러 입장에서는요. 생명만 있으면 되고 이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동물이죠. 인간 동물. 걔네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어떤 개체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쾌고 감수 능력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지녀야만 아니 생명만 있으면 돼. 생명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필수 조건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얘는 이제 필수 조건이자 필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X가 나오죠. 어떤 개체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아니 안 지녀도 생명 있으면 가능해. 그래서 이제 OX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쭉 넘어갈게요. 자, 18년 9월 모의평가에서 자, 3번 하버마스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뭐 깊이 있게 전공한 교수님들이 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기출 재탕으로 내고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옛날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지. 요즘 문제는 뭐 하버마스 솔직히 이거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맨날 재탕이에요. 예, 재탕. 예, 하버마스. 오히려 이런 진짜 문제 이때 제신 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냈다. 5번 볼게요. 자, 선후관계 낚시 조심해야 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5번 의사소통의 합리성. 진실되게 그러니까 참 규범 이거죠. 약간 진실 말하고 싸가지 있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후죠. 내가 토론할 때 싸가지 있게 말하고 진실 참을 말하고 해야지 사람들이 만장일치 이제 요즘 많이 나온 거 이거죠. 만장일치 합의죠. 다수결 아니에요. 만장일치예요. 자, 근데 이거 이제 선생님이 화살표했지만 거꾸로 만약 이렇게 나오면 X야. 알겠지? 이렇게 나오면 토론의 뭐 합의에 도달해야지 이게 실현된다? 아니야. 알겠지? 요게 먼저야. 알겠지? 반대는 그래서 X라고 선생님이 화살표 반대 방향은 X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또 환경윤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생활과윤리 역대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선인데 이때 애들이 공부를 사실 잘 지금은 이제 다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처음 출제해서 그랬어. 자, 이거 을 테일러만 보는데 을 테일러인데요. 디귿선제요.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된가? 테일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 공동체는 뭘 말하는 거죠? 생명체들이 모이는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들의 집합 공동체. 생태계죠. 무생물과 인간. 자 이런 것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지녀는 거. 자 테일러는 생태계 보호는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까지 애들 아마 그때 공부했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잘못 이해한 거야. 생태계를 보호하자고 하니까 애들 생태계 자체도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태계 자체가 지닌 생태계 자체도 고유의 선을 지닌 거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아니죠. 생태계 보호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생태계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생태계가 망하면 생명체도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도덕적 지위도 없고요. 고유의 선도 없고요. 목적을 추구하지도 못하지만 내적 가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의무가 간접적으로 이게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거죠. 그렇죠? 누구나 어떤 사상가나 긍정할 내용 의무가 간접적으로 성립할 것이다. 이게 조금 간접적 의무랑 의무가 간접적으로 성립한다는 건 조금 말의 뉘앙스가 약간 교묘하게 차이나긴 한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간접적 의무랑 뭐 의무가 간접적으로 성립한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생태계 자체의 보호는 칸트식으로 생각하세요. 생태계 자체의 보호는 얘기하지만 이것 자체가 요거나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X다. 이때 이제 애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많이 틀렸다. 생태계 간섭하지 말자라고 뭐 이렇게 이 정도만 공부해놔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11번. 자, 요런 문제도 잘 안 돼. 이제 분배적 정의예요. 자, 디귿은 솔직히 말장난 선지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할게요. 자, 갑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공리주의, 병은 이제 롤스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말장난 문제예요. 디귿은 자, C니까 병 그러면 XXO가 들어가고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벤담, 그 다음에 이제 롤스인데 어느 사회 어느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이거는 아마 너네 수능 때도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거는 참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은 정의롭다고 보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어떻게 뭐 영양가 있게 설명할 그런 것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벤도 그렇고 벤담도 그렇고 롤스도 그렇고 어느 사회 어느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의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셋 다 5예요. 근데 좀 되게 특이해서 선생님이 이제 밑줄 쳐놓긴 했는데 영양가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누구한테도 이익을 못 주고 손해를 주는데 그게 정의로 그냥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3번 이거는 뭐 윤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 10점 맹자인데 자, 요 단어 항상 선생님이 애들한테 꼭 얘기해요. 편벽이라는 말. 편벽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되면 절대 안 틀리지 애들. 근데 이렇게 출제되면 애들이 헷갈리지. 근데 편벽할 때 편이 편향되다 할 때 약간 이런 거 이게 아니라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치우친 편향된 상태.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저 맹자가 얘기하는 거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어지고 그 애들이 마음이 타락해져서 마음이 편벽해 편향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확충 이 단어만 보지 말고 이것도 조금 한자 약한 애들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이제 요나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미 최근 그 모의평가에서 연계됐었어요. 요게 출제가 됐었어요. 새로운 윤리의 나침판, 가이드는 뭐가 되어야 되냐? 바로 기술이 아니라, 과학자가 미리 사유해본, 지금은 뭐 괜찮아도, 혹은 미리 걱정되거나 지금 괜찮아도 미리 이러한 위험을 사유하는 게 이제 책임윤리에서 말하는 새로운 윤리 나침반이 이건 이미 출제가 됐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미리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미리 그러니까 지금 위험해 보이든 아니면 지금은 되게 괜찮은 기술, 선해 보이는 기술이지만 미리 이거를 예측해 보라는 거죠. 약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요 표현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인류 몰락의 징조. 뭐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챗GPT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은 되게 선하게 잘 쓰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인류 몰락할 수 있는 징조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바로 그 뭐야? 책임이지. 윤리적 원리. 이게 책임이지. 그렇지? 윤리적 책임.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자, 또 이때 되게 잘 냈던 문제인데 이거 이제 너네 좀 헷갈리죠? 17번에 이제 갑은 루소입니다. 일반 의지 나오는 게 루소고. 자, 특히 인격 가지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칸트 입장에서 이제 막 이렇게 칸트는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뭐 시민적인 인격은 없지만 혹은 뭐 시민적인 인격은 없지만 뭐죠 인간으로서 생득적 인격 이거 되게 깊숙하게 배웠죠. 이때 애들이 그래서 많이 물어본 게 있는데 그냥 루소는요? 루소는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루소는 그 정답을 알려줄게요. 시민적인 당연히 이제 추방 국가의 적이니까 국가의 적이니까 당연히 시민으로서의 인격도 없고요. 인간으로서의 인격도 인정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도덕적 인격이 그냥 죽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좀 이때 수업 들으면서 궁금했던 애들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 어떠한 인격도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시민도 아니고 인간 자체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방당하거나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니까 추방당하는 거고 인간이 아니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8년으로 가시면 3번 볼게요. 자, 시민 불복종이죠. 이때 문제 진짜 쉬웠는데 자 여기 자 요거 볼게요. 이거 아직 출제 안 됐는데 사설에서 나왔을라나? 학력평가는 모르겠다. 수능이랑 모의평가 안 나왔어. 자 정당하냐 여기 전제 조건. 정당했어. 시민 복종이 화합을 해쳤어. 책임 누구한테 있어? 이 사람들한테 있어? 아니야. 이렇게 만든 시민들을 들고 일어서서 막 항의하고 위법 행위를 하게 만든 이 사람들한테 있어. 알겠죠? 알겠죠? 시민들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남용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막 거리에 나서 촛불 시위를 했어. 그 촛불 시위로 인한 피해 책임 누구한테 있어? 시민들이 잘못한 거야? 너네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그치? 너네 뉴스 옛날에 막 본 사람들은 대통령 권력을 남용한 이런 나쁜 정치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롤스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이건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자, 4번 이건 좋은 얘기지. 여기도 이제 낼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한 수 있는데, 자, 뭐 지는 무인하다. 이거 누가 봐도 장자죠. 예, 중간. 자, 이거 낚시 조심해. 자, 도 만물의 법칙이죠. 도 만물의 법칙이니까 자, 만물의 법칙 최고의 법칙에는 시작과 끝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알겠죠? 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잖아, 그치? 만물을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니까 시작과 끝이 없죠. 없겠죠? 근데 얘는 있겠죠. 인간, 만물. 죽음 있고 시작과 끝이 있겠죠. 삶과 죽음이 있겠지. 사과도 삶과 죽음이 있겠지. 그치? 동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조심하세요. 이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얘는 시작과 끝,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얘는 없다. 알겠죠? 이건 선생님 봤을 때 좀 별별 쳐놓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거는 근데 너네가 안 틀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시나. 자, 그래서 빼고 규칙공리주의가 한 번 더 출제된 적 있구나. 2번 출제했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요즘은 안 나와지만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나왔어요. 기하학적 비례 덕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자, 간만 그냥 볼게요. 이거는. 자, 이거는 기억은 아리스토텔레스만 알면은 문제 풀렸었어요. 자, 이거 이제 정확하게 외웠어야 됐죠? 자,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한 특수적 정의인가? 자, 아리스토텔레스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있고 특수적 정의는 모든 특수적 정의들은 지금 특수적 정의 3개 있거든요. 분배, 교정, 교환 있거든요. 셋 다 이것까지 맞아요. 특수적 정의는 비례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기하학적 비례든지 산술적 비례든지 어찌됐든 비례는 비례야. 알겠죠? 근데 요거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가 지금 이겠죠. 또 이것만 있어요? 아니야. 교정과 교환도 있어.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거. 아니, 교환과 교정도 1번 비례 추구에 2번 특수적 정의 안에 들어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만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린 거. 그래서 아셨죠? 옛날에 이런 낚시 문제가 좀 많았다. 자, 그다음에 10번. 자, 이건 이제 공리주의 문제였고 선지에서 막 이 단어가 근데 조금 왈가왈부 좀 많아. 이게 적절하냐? 이거 우리 배려윤리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배려 보니까 이제 배려윤리 같은데 모성적 배려 이거 처음 들어봐요. 선생님 교재 없어요. 교재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했던 용어인데 이거는 왜인가 약간 엄마만 배려하냐 약간 이렇게 그러면 부성적 배려는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이거 비판의 요지는 이거야. 왜 여자의 엄마의 그런 배려만은 약간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모으니까 일단 엄마라고 쓸게요. 자,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약간 배려하고 애정을 쏟는 건 여러분들 윤리적인 내가 하기 싫지만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약간 윤리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윤리적 배려가 아니라
그냥 너 내 새끼니까 너무 귀엽고 자연스럽게 너무 귀엽게 굉장히 애기들 보면 그래서 내 새끼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오는 자연적 배려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모성적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 모성적인 배려는 이거예요. 이거의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려다. 그래서 이거는 모성적 배려의 실천은 그래서 이거는 배려윤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단어도 이제 뭐 여러분들 선생님 많이 나왔으면은 뭐 강조했을 텐데 이것도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 그다음 14번. 자, 14번은 이제 요나스. 자, 잠깐 볼게요. 자, 요것도 좀 심한데, 우리 얘들아, 공포의 발현술 얘기는 여기 이제 요나스인데, 자, 요나스는 우리 삶에 나쁜 거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거에 대한 인식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인식시키는 공포 일반견술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거를 조금 심화적으로 보면 애들이 이제 이것만 또 공부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거에 대해 그 소외된 예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존재는 하는데 미미하게 존재한다는 우리 이제 옛날에 그거잖아. 그거랑 비슷해. 이건 시험 출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 베카리 입장에서 사형 제도가 범죄 억제력이 아예 없다라는 것과 적다라는 건 다른 개념이지, 그쵸? 그러니까 선의 인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고 이건 조금 너무 나간 거고 그러니까 약하담 이것만 아까 지금 그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인간이 의도적으로 막 반성과 성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인식하기 어려운데 반해서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이번 7월 모의 평가에서도 뭐 이제 이거 갖고 비슷하게 물어봤더라고. 뭐 공포의 발견서를 선을 탐구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하는 선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선의 탐구가 아니라 선의 인식 공포의 발견수를 통한 선의 인식 이건 조금 너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공포의 발견수랑 이것만 선생님도 수업 때 맞아 이것만 설명했는데 오히려 이걸 낚시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베카리아식처럼 내는 걸 조심해라. 자, 1번.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과학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한 거지 이거 자체를 아예 부정한 건 아니에요. 요나스는 이거죠. 그치. 자연이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하게 하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적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자, 이거 이제 처음이죠. 이런 형식의 명법을 뭐라고 하죠? 바로 이거면은 정언 명령이야. 그냥 삐해. 근데 얘는 좀 혓바닥이 길죠? 무엇 하려면 혹은 무엇 이면 땡땡하라. 문장 혓바닥이 긴 거는 바로 뭐죠? 이건 이제 가언 명령이죠. 이것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가언 명령이에요. 오늘 이건 처음이니까 또 요나스 왜 이렇게 많아? 네, 처음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한 분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계속 쭉 올릴게요. 생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